예, 우리가 조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앞의 동영상에서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조선 가정의 그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조선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 그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러한 조선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조선 가정에서 손세대, 그러니까 손자, 소녀가 경험하는 것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조부모의 돌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조부모와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여튼 그러한 변인 내지는 변수를 좀 한쪽으로 놓고요. 그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자 손녀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그 낮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젊은 부모가 왔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다, 내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냄새를 제대로 맡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청소나 아니면은 빨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때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래 가지고 뭐 옷에서 뭐 좀 그 꿉꿉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 표시가 난다든지 뭐 이랬을 때 뭐 좀 놀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동료 친구들이 좀 아직 미성숙하니까요. 자,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건설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는 그 손자 손녀들은 물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야, 그러니까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못할 수가 있기가 쉽죠. 그랬을 때는 좀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게으르게 되거나 학교를 가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거나 하는 이러한 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자녀 양육을 많이 시키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회적 그 상호작용에 있어서 단절이나 감사고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손자 손녀들이 그 대인 관계를 그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회적 기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부모와 헤어지면서 종종 그 극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은 낯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느끼게 되는 그 불안, 불편, 그거는 아주 큰 것이죠. 물론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주 커다란 충격입니다. 그렇죠? 내지는 부모님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거고요. 또 부모님의 이혼, 자녀들은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극한적 위기 상황입니다. 내지는 뭐 부모의 일이 직장을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실업을 하게 되거나 그 파산을 하게 돼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원을 잘 다녔는데 갑자기 학원을 다닐 돈이 없어지는 것.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는 극한적 그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손자, 손녀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그 아직 미성년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불안을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를 때에 따라서는 이 그 미성년자 손자 손녀가 돌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정말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만큼이나 힘이 왕성하고 내지는 건강하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을 일부 떠맡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직 실수가 허용이 되고 아직 잘못이 용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 좀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지키고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인 나이에 아이지만 성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용돈벌이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좀 조숙한, 성숙한 건 좋은 건데 조숙한 거가 글쎄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진로지도에 있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와 손자, 손녀의 세대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 격차가. 사실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세대 격차도 아주 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그 격차가 아주 큰데,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면 정말 극빈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20대, 10대는 부자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조금 있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 넉넉한 사회로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과거에는 뭐 거의 없었죠. 과거에는 거의 없었고 지금은 참 많죠. 지금은 이제 내년도가 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2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고3, 고2 무상교육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 1학년이 되면 전부 무상교육이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 그 600원, 그 당시에 600원 지금보다 좀 큰 거죠. 한 뭐 6,000원 됐을까요? 뭐 6,000원? 아니면 10,000원 그럴까요? 6,000원, 10,000원 그 공납금이죠. 육성회비인가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6,000원 정도 한다고 그럴까요? 그 돈을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그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우리나라는요. 그 가난한 나라를 경험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부유한 나라의 이 자녀 내지는 손자, 손녀에게 진로 지도해 주는 것, 그거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 손자, 손녀 세대의 경험과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이 조선 가정의 경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왜냐하면 이제 그 은퇴하고 이제 그 본격적 뭐라 그럴까요? 그 생산자, 아주 주된 생산자의 역할을 벗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좀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 체력만큼 그냥 조금씩 일을 해도 하고 아니면 좀 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의 문제 때문에 다시 생산자로 부름받아 나온 겁니다. 군대 갔던 남자들로 얘기하면 다시 입대영장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건강이 얼마나 세냐,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조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우울감이 있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힘에 부치는데 그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 걱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울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 조부모의 경험과 문제의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양육의 태도입니다. 부모 세대와 이 조부모 세대가 양육에 있어서 달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더 용납을 하고 더 뭐랄까요,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말로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 더 용납하고 놔두지만, 그런데 잔소리는 더 많습니다. 왜요? 걱정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양육의 스트레스도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자신도 먹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손자 손녀도 그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육의 스트레스가 아주 큽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뭐였죠? 그 201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배 정도의 수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부모 세대가 그때 330만 원 정도였는데요. 예. 미안합니다. 국가 평균, 우리나라 평균 가정 소득이 월 330만 원 정도였는데 조선 가정의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됐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그러니까 가끔씩 돌봐주는 거야 뭐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힘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부모처럼 전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조부모에게 아주 버거운 그런 과제인 겁니다. 신체 건강이 일단 따르지가 않고요. 체력이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정보 면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지게 되고요. 부모 세대에 비해서.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또래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자신의 또래들은 다 어떻게 있는 겁니까? 예. 은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손자, 손녀 양육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오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오락을 즐기기도 하죠. 또래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거에 비해서 본인은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놀 때, 나는 어떤 의무에서 일을 해야 된다. 예, 별로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가정을 조금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조부와 조모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같이 양육하는 경우보다는, 흔히 조선 가정 10가구 중에 8가정은 조부 혼자 아니면 조모 혼자 손자나 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예,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조선 가정의 수입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국 평균 가정 수입보다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가정의 한 80% 이상이 시골보다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활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조선 가정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선 가정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내지는 교회가, 내지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째, 조선 가정의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이 그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사회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론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조부모로 말하면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로 말하면 부모죠. 이 중간 세대, 이 중간 세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선 세대, 그 중간 세대, 그 부모 세대에서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가정 이 두 세대는 이 결정의 피해자이지, 예, 이 결정의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가정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서 요 조선 가정은 어려움이 큰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조선 가정은 또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언제까지나 기대야 되는, 내지는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자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예, 성년의 시기가 되면 생산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양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가정들에게 정말 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에 이런 조선 가정들을 발굴하고 찾아내 가지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일부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이 진로지도 내지는 장학금 그리고 취업 알선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 말고요. 좀 안정돼 있는, 예, 어떤 가정이 조선 가정과 같이 좀 뭐랄까요, 좀 자매결혼 같은 거를 자매결혼 어떤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오히려 하지 않고 좀 가깝게 지내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서로 집을 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진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예, 비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배려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좀 쉼의 시간도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예. 자, 우리 교회 주변에 조선 가정이 있기 쉽습니다. 예. 정말 그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 레위인으로 살 것인가? 예, 그거는, 예, 우리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조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